오늘의 사연은 좋은 시댁을 만나 자랑하고 싶으셨던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정말 흐뭇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 못 많았어요. 엄마랑 둘이 여유롭진 않았어도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었거든요. 남편은 옆 부서의 신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직장 후배라 그런지 마냥 귀엽게만 보였었는데 엄마의 치료비와 간병 등으로 피폐해져 가던 저를 소소하게 챙겨주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장례식을 진행하는 3일 동안 퇴근하고 매일 회사 사람들을 이끌고 와 쓸쓸한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모습에 반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남편은 저보다 더 긴장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누나는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긴 하지만 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정말 100번은 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나 같아도 반대하겠다. 30 넘은 나이에 부모님도 안 계셔. 형제도 없어. 모아둔 돈은커녕 빚이 2천에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갔었어요. 그러나 그날 처음 인사드릴 때 아버님은 잘 왔어요 하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예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주위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앉아서 먹기 아까운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아버님을 쳐다보니 아버님은 그냥 흐뭇하게 웃고만 계시고 형님은 조용히 차 마시면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이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하셨다가 돌아가셔서 친가는 원래 없었고요. 외가는 엄마가 심한 반대에도 결혼하셔서 결혼하자마자 인연이 끊겨 지금은 외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암에 걸려 치료하시다 돌아가신 바람에 모아둔 돈은커녕 빚만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묻지도 않으셨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아이도 시험관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노력해서 대를 잇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무슨 말이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그때 형님이 눈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저으시길래 아,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 이으려고 무리해서 몸에 안 좋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고 아이가 없다고 뭐라고 할 집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 정말 창피하게도 많이 울었습니다. 거의 대성통곡 수준으로 꺼이꺼이 하면서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형님이 풋 하고 비웃으시더니 같은 단지의 가장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를 전세 준 게 있었는데 마침 만료 시점이 되었다면서 거기서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옹기종기 같이 모여 살았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이 너무 하고 싶어져서 불임병원으로 바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미 임신 8주 차에 착상도 잘 되어 있고요. 심장도 건강하게 잘 뜁니다. 심한 다낭성이신데 다행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대성통곡하면서 아버님께 갔는데 아버님은 놀라셔서 왜 그러니 아가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이래요 아버님 말씀드렸더니 장하다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엄청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손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버님도 내심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입덧이 별로 없어서 아무거나 잘 먹고 특히 과일을 정말 잘 먹었었는데 아버님이 몸이 무거울 땐
씻어먹기도 힘들다시며 종류별로 거의 매일매일 소량씩 예쁜 놈으로만 다듬어서 보내주시고 정말 행복한 임신기간이었어요. 형님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용품 물려주시고 사주시고 본인도 친정엄마 없어서 서운했다면서 챙길 거 다 챙겨주셔가며 친정엄마 역할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3주 후에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한 달 보내주셔서 정말 원없이 조리도 하게 해주셨고요. 저희 아이가 아들인데 이름은 저희 보고 지으라고 하셨고 세례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세례명 지어주신다고 책과 인터넷을 한 달 동안 붙잡고 계시네요. 대부님은 아주버님이신데 두 분이서 매일 세례명으로 통화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제 시댁이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아껴주시는 것도 항상 서로서로 조심하는 것도요. 예전에 제가 시댁을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오지랖을 떨어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저 혼내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찢어지기 쉬운데 하물며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서로 약간씩은 어려워해야지 너무 풀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고 신우는 신우지 언니가 아니며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지 친아버지는 아닌 거라고. 그러니 서로 약간씩은 어려워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다해야 하는 거라고. 이건 비단 올케뿐만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형님은 한 번도 저를 쉽게 대하시지 않으셨고 막 대하시지도 않으셨거든요. 동갑인데도 정말 어른 같으셔서 형님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러다 1년 전에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이도 생겨서 너무 작은 평수에서 못 살겠으니 아버님 집이 크니까 아버님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요. 아버님은 집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셨지만 전 확고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자고요. 형님은 괜히 좋은 관계 망칠 수도 있는 일이라시며 걱정하셨지만 계속 제가 우겨서 결국 저희는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아파트는 좁다면서 근처 주택부지를 사셔서 집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집 지어지고 있는 곳을 나가보시면서 오늘은 뭐가 생겼더라, 많이 좋아졌더라 하시면서 설레어하고 계십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은 곳에서 하셨는데 거기 소장님이 저보고 며느님이 시아버지께 잘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져서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아버님이 손주 다칠까 며느리 동선 불편할까 몇 번을 고치셔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면서요. 여기 보면 정말 이상한 시댁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막장 시댁이 있는가 하면 제 시댁처럼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시는 시댁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는 아마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더라도 곧 빛나는 순간이 언젠가 저처럼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니분이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나신 것 같아서 제 기분도 좋아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아마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가 스니분이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좋은 남편, 좋은 시아버지, 좋은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